자, 이슈 포커스 시사 풍향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연결돼 있죠. 자, 한동식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습니다, 국장님. 3살밖에 안 된 딸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을 해서 결국 아기를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가 구속됐다고 하는데, 자, 자세한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네, 이 최근 들어 인천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아동학대 소식이 많은데요. 이번에 또 아동학대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미 소식을 알고 있는 많은 시민들께서 크게 분노하고 계실 텐데요. 인천지방법원은 어제 3살 된 딸 방치에 숨지게 한 아기 엄마 A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 유기 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영장 실질 심사인데요. 법원은 이를 통해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아니, 아기 엄마가 뭐 어디 급한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 어떻게 3살밖에 안 된 아기만 혼자 집에 두고 뭐 잠시도 아니고 어디를 다녀왔다는 거죠? 네, 이 참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아기 엄마 A씨의 애출 이유는 다름 아닌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A씨는 최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요. 3살짜리 딸 B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에 B양만 집에 혼자 놔둔 채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외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뭐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요. 이 기간 뒤에 숨진 A양을 발견했는데요. 또 이거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향한 곳은 바로 또 남자친구의 집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고 또 며칠이 지난 뒤에야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좀 이거는 좀 아니지 않은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아기 엄마라는 단어 쓰기도 좀 싫은데 네. 이 사람에게는 어떤 죄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뭐 단순히 아동 학대로 처리가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찰은 A씨에게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할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단순한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 또 사망에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는 이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네.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아동학대 살인죄를 적용하면요. 하한선이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살해죄를 이제 좀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재 아기 엄마는 이제 방임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근거도 좀 어이가 없는데 이 딸이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마련해 두고 나왔다. 이걸 이유라고 지금 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참 어이가 없지만 경찰은 이제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지금 다양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게 진행자도 이게 화가 날 때가 있는데, 저는 화를 좀 어이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언젠가부터 계속 지금 이 아동들의 안타까운 사고들이 끊이질 않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너무 걱정인데, 자, 잠시 후에 또 네. 백승재 기자와도 이 사건 다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다음 소식 가보죠.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경기도 내 소득 상위 12%에 대한 경기도의 지급안을 전해드렸었는데, 자, 그런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 같던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100% 지원이 걸림돌을 만났다고 해요. 자, 이건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의회가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놓고 의원들끼리 양분하면서 내용에 빠졌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100% 지원은 그동안 무난할 것으로 이렇게 좀 봤는데요. 그리고 또 어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이에 반대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도의원들은 어제 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국회와 정부 그리고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한 88% 지급안, 이게 정부안이죠. 이를 헌시작처럼 내버리고 경기도만 100%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최선이냐 이렇게 지적했는데 이들의 주장은 결국은 이제 이 100%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는 소상공인 그리고 이 골목 상권과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이게 투입돼야지 이 100%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같은 당이기도 하고 또 대선 이력 주자이기도 한데요. 네. 대통령 후보라면 이 경기도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국민이 처한 고통을 함께 보듬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이 상대적 박탈감에 고통받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냐고 나를 세우게 됐다고 합니다. 하여튼 지금 내부적으로 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뿐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과 또 민생당 등 비교섭 단체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고 해요.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경기도 의회에는 이제 제1야당이 국민의힘과 이 소수 정당인 민생당이 있지만 의석을 얼마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들은 그럼에도 그동안에 재난지원금 100% 지원에 반대해 왔는데요. 마침 이게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들 역시 이제 소득 상위 12%를 위한 이 재난지원금 재원 4천억 원은 이 도지사의 신념을 지켜주기 위한 비용이냐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는데 역시 이들도 이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 등 이 정보 통제 영향권에 있는 도민들의 가정 경제가 파탄에 빠져 있는데 이 4천억 원의 예산을 이들에게 우선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이 보편과 선별 지원 이 어느 것을 선택해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경기도가 도의회의 이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 이것들을 어떻게 수렴하고 어떻게 정책을 마련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중 일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하니까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동식 국장님. 네. 이런 아이디어는 어떨까요? 네. 보편이냐 선별이냐 재난지원금 얘기만 나오면은 계속 이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분법적으로 계속 싸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편 요새 마트를 가도 1+1, 2+1 이런 게 있듯이 보편 플러스 선별은 안 됩니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다 주고 네. 그 다음에 소득 하위 88%에게는 조금 더 주고 이런 거를 제안하는 의원은 없어요. 이게 이 좋은 제안인데 이게 또 이 재정의 부담, 그렇죠. 재정 부담을 감안 안 할 수 없는데 지금 현재 정부 정책도 지금 선별로 하면서도 또 더 어려운 이런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별도의 지원책도 좀 마련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어쨌든 경기도에서 이번 이 부분을 좀 어떤 전국 최초로 100%를 시행할 수 있을지 하여튼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논란이 이렇게 해도 문제고 저렇게 해도 문제고. 그러니까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여하튼 아까 잠시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가장 힘든 분들 중에서도 힘든 분들이 이제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힘든 업체들 그런 분들에게 좀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맞는 얘기긴 해요. 네, 그게 그래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선별, 이 핀셋 지원이라고 하죠. 그렇게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 지켜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